와튜브 이 시간에는 적과 친구를 선택해야 하는 한국을 살펴보겠습니다. 키스 클라크 미국 국무부 경제차관은 타일 중국을 목표로 하는 경제번영 네트워크 EPN 구상을 2019년 11월 한국에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경제번영 네트워크 EPN은 전 세계의 나날이 영향력을 과시하는 중국을 옥죄는 정책으로 첨단 기술에서 우위를 차지하려는 중국 제조 2025를 밟아버리는 정책입니다. 미국은 연일 중국을 때리고 있는데요. 미국은 중국에 수출하는 반도체 중 미국 기술이 조금이라도 포함되어 있다면 반드시 미국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혀 사실상 중국으로 가는 반도체를 막았습니다. 만약 중국이 반도체를 공급받지 못한다면 중국의 삼성이라 할 수 있는 화웨이는 2년 안에 망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중국의 반도체를 공급했던 대만 파운드리 반도체 회사 TSMC는 미국의 공장을 설립하겠다고 밝혀 가뜩이나 반도체가 귀한 중국은 화가 머리 끝까지 났습니다. 중국을 손보고 싶은 미국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5G 클린패스 구상을 발표하며 중국 화웨이와 ZTE를 꼭 집어 믿을 수 없는 판매자가 공급하는 5G 장비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 천명했습니다. 미국 수뇌부는 여야 할 것 없이 본격적으로 중국을 손보고 싶어 합니다. 지정학적으로 한국과 비슷한 대만은 반중 친미를 선언하며 미국과 손을 잡았습니다.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도 미국과 손을 잡았습니다. 경제를 중국에 장악당한 필리핀도 다시 미군을 불러들여 빼앗긴 필리핀 앞바다를 찾으려 합니다. 이번에 미국이 중국을 손봐주려 시작하는 경제번영 네트워크에 한국이 참여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한국을 친중 국가로 판단할 것이고 미국으로부터 따돌림 당할 것입니다. 미국이 한국을 따돌리는 것은 매우 쉽습니다. 먼저 한국 수출의 2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는 미국 기술 특허 태클이 들어와 수출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반도체 생산량은 한국이 1등이지만 반도체 원천 기술은 거의 미국이 갖고 있기에 한국 반도체 수출을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군사적으로도 한미 동맹이 악화하여 한국은 또다시 중국, 러시아 먹잇감이 될 것입니다. 북한, 중국, 러시아가 한국을 함부로 못하는 이유는 한국군 때문이 아니라 전쟁 경험이 풍부한 미군 지휘관과 주한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첨단 무기 때문입니다. 또한 미국 손을 꼭 잡고 있는 일본과도 사이가 나빠져 그야말로 영내에서 외톨이 신세가 될 것입니다. 중립 외교는 강한 나라가 약한 여러 나라를 대할 때 중립 외교를 하는 것입니다. 한국은 지금 미국과 중국 패권전쟁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중국, 러시아, 일본이라는 강대국 틈바구니에 있습니다. 이런 나라의 외교는 원교 근공, 즉 먼 나라 미국과 친한 동맹을 맺고 가까운 나라를 견제해야 합니다. 일본, 중국, 러시아는 한국 영토에 욕심이 있어 역사적으로 한국을 먹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과 멀리 떨어져 있는 미국은 한국 영토에 욕심이 없습니다. 구한말 고종과 민비는 친중 친러를 하여 총 한 발 쏘지 못하고 나라를 일본에 넘겨주었습니다. 반면 일본은 당시 패권국이자 멀리 떨어져 있는 영국과 동맹을 맺고 청일전쟁, 러일전쟁에서 승리하여 조선을 먹었습니다. 한국은 1953년 미국과 맺은 한미 상호방위조약 이후로 공식적인 전쟁은 단 한 번도 없었고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눈부신 경제 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인은 지구 반대편에 있는 미국을 한국에 끌고 들어와 자유와 안보를 지키고 한국 근대화 성공에 초석을 놓은 이승만 건국 대통령 해안가 외교력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와튜브 마치겠습니다.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다른 의견이 있다면 댓글 부탁합니다.